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영상의 주제는 위즈익 스튜디오, 넥스트, 덱스터 요 세 가지의 종목들을 같은 섹터잖아요.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이제 감안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각 회사마다 나와 있는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면요. 위주익부터 봤을 때 일단 올 한 해 전 사업부의 외형 성장이 예상이 되고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직 스튜디오의 이 사업 영역을 보면은 시작은 배우부터 이 메타버스에 필요한 컨텐츠의 뭐 제작 능력들까지 전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금 몇몇 곳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 체크를 해보자면 메타버스에 관련된 시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준비를 해놓은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러한 시장의 상황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당연히 위직 스튜디오는 이런 상황을 박수를 치면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벌써부터 위직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버스 글래스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맥스트가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AR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개발 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실제로 당장에 매출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이들이 만든 여러 가지의 툴들을 각종 기업들이 사용을 해서 완제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팔릴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매출이 나오는데 이 매출을 쉐어하는 구조가 이 맥스트가 갖고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역시도 제가 이제 뮤직 스튜디오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메타버스의 시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들의 이 제품을 이용해서 이 어플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숫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10분의 1이 뭡니까? 100분의 1만 성공해주는 모습이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맥스티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매출을 연결을 시켜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VFX, 원래는 영화 쪽에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특수효과는 덱스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이어 그냥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 속에 그 안에 뭐 IP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을 때 덱스터의 특수효과는 분명히 인상 깊게 시장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는 약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도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요즘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를 보았을 때 이 실적의 성장세가 조금씩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하다 보니 요걸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컨텐츠 회사들의 투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텍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 IP 제작사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의 수혜 역시도 기대를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위주익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시대가 다가올 때마다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자, 맥스트 역시도 메타버스 시대가 오는 그 모습 자체가 회사가 성장하는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도 좋지만 그냥 드라마 제작사들의 몸값 자체가 올라가는 부분에 수혜를 받는 것, 요거를 굉장히 기대하면서 얘는 쌍끌이도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차트랑 수급이랑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위주익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가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 아래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랬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수급이 괜찮았어요. 하다 보니까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 거기다가 이 추세 역시도 돌아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뭐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물론 오늘은
약간의 이 저항선 라인을 못 뚫고서 이 수급 역시도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 기관 쪽에서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외국인은 산단 말이죠. 개인은 털고. 만약에 이제 기관이 다시금 매수를 던져주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저는 충분히 위주익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수급이 끊긴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조정을 감안해야겠죠. 했을 때 저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로 보시면 21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로 봤을 땐 121선까지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이게 아래로 떨어진다면 자, 241선까지 떨어지는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추세가 어디서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는 위쪽을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위직은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가 좀 많이 아쉬워요. 얘는 위직과 비교를 했을 때 수급이 좀 많이 형편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완전히 놓기는 그런 건 자, 최근에 외국인이 안 들어오다가 한 발씩 한 발씩 걸쳐주고 있고 기관 역시도 투신이 단기성 자금을 진짜 이거를 개미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작게 이렇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안 들어주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담아가주는 모습 자체가 우리는 의미부여하면서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조금 더 숫자만 커져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쌍바닥 이후에 21선 돌파해주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21선 돌파해주게 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되게 그렇게 상승의 폭이 크진 않지만 21선 보리자 상단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뚫었을 때 61선까지는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전략이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닥이라는 그 장담은 그 누구도 못해요. 한데 21선이 뚫어준다면 쌍바닥 이후에 약간의 추세 전환이다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닥도 어느 정도 다져지는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 종목을 본다면 언제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서 21선 돌파하면은 그래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위주익 넥스터 봤으면 덱스터 봐야죠. 덱스터. 어떻게 보면 수급상으로 봤을 때 위주익 이것보다는 조금 딸리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도 그렇게까지 나쁜 건 또 아니고요. 그리고 이전에 봤던 맥스트와 비교하면은 덱스터는 정말 좋습니다. 자, 보시면 개미들의 물량은 되게 많이 털린 상황이고요. 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대부분 받았습니다. 기관 역시도 한 발씩 걸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왜 샀는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개미들은 물량을 던지고 이걸 기관과 외국인이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혼자 생각을 해더라도 딱 답은 하나 나오죠. 하나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수급만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문제가 있다면 하락의 끝이 조금 더 아래로 떨어져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이 열려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음봉 하나가 더 나올 건 감안을 하고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치자. 근데 이제 반등도 나올 거 아니냐 했을 때 횡보를 할 텐데 본격적인 추세 전환은 어디를 봐야 되냐? 저는 요 때는 위쪽에서 떨어지고 있는 61선을 주목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떨어지더라도 이 241선 위에서 이렇게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다가요. 61선 돌파해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는 121선이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마저 뚫으면 저는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3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당장 데스터한테 필요한 건 그저 우리의 인내심과 시간이 아닐까. 자, 그러면 덱스터 같은 경우에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저는 241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팔 필요가 있나? 홀딩하면서 지켜보다가
야, 60일마저 뚫어줬네? 라고 한다면 전 여기서는 추가 매수도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역시 기다려도 된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이탈 안 하는 것만 보면서 기다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위주익, 맥스트, 덱스터 세 종목을 봤는데 일단 위주익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상승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가장 좋은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덱스터가 자리만 어떻게든 지켜주면은 좀 무난하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다만 넥스트는 좀 조건이 있죠. 21선을 좀 뚫어줘야지 그 이후에라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요 순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제 영상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제가 영상을 찍는 의견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니까 얘가 100% 맞아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선도 있구나. 요거 이제 참고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텔레그램 공부방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로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수급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리포트 볼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리포트에서도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리포트만 딱 올라갔을 때 조회수 올라가는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수급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장 한번 이겨나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텔레그램 공부방 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돈 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같이 으쌰으쌰 하자라는 방이에요. 제 종목 설명란에 링크로 적혀 있으니까 텔레그램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